안녕하세요. 12학년 박진영, 김민솔, 이수린. 김현균입니다. 수린이는 페이스턴을 4학년 때 왔던 걸로 선생님 기억하거든? 초등학교 4학년? 네. 그래서 이런저런 너무 많은 우여곡절들을 겪었는데 선생님 기억하기로는 수린이는 공부도 잘했거든? 그런데 신앙도 좋아. 근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을 해나갔을까요? 저는 일단 어려운 상황들이 일단 가장 큰 건 영어였고요. 왜냐면 영어를 전혀 거의 못하는 상태에서 바디랭귀지 써야 되는 상황에서 와서 정말 대학을 갈 수 있을 수준까지 페이스턴에서 된 거니까 영어 같은 경우를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되게 가족 같고 이렇게 기독교적인 커뮤니티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질문하기도 편하고 그리고 서로 엄청 케어링을 많이 해주시니까 학업적인 부분들은 잘하게 되지 않았나 싶고요. 초등학교랑 중학교 때는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잘 잡혀있지 않았고 크리스천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매 학기 있는 바이블 수업과 예전에 있었던 성품 수업을 통해서 이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성립하게 되었고 기독교적인 이야기를 친구들이랑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환경인 게 너무 감사했고 모닝 채플 이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계속 말씀을 받기에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계기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수린이 같은 경우는 가치관이 제대로 확실히 이렇게 확립돼 있으니까 지금 두려움 없이 뭐 음악 학교, 기독교 학교, 뭐 비즈니스 스쿨 여러 가지 메이저를 가지고 그냥 various한 메이저도 그냥 자신감 있게 과감하게 집어넣게 됐는데 그게 다 기본적인 그 가치관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삶의 앞으로 인생에 있어서의 가치관을 좀 나눠줄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가치관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이야기가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는 거를 알고 있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인데 저 하나 안 챙겨주시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일단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도전 같은 건 성경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한 번뿐인 입시 넣어보고 싶은데 다 넣어보자 라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래서 원서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팍팍 대학을 넣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고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우리가 도대체 어떤 액티비티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되게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우리 학교가 성장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막 시설 면에서나 이렇게 다 완벽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불편한 부분들이 또 여기저기 있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시도를 했을까요? 저 처음 들어왔을 때 학교가 거의 40-50명 되는 정말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가 점점 커지고 재정적으로도 학생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게 되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매거진 클럽을 9학년 때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올해 처음으로 퍼블리시를 했는데요. 그 이름이 뭐죠? 부키시라는 이제 북앤 매거진 팀인데 부키시라는 매거진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발행 비용을 다 학교에서 다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걸 그냥 학생들이 하고 싶을 때 정말 이것이 정말 의미 있다, 쓰임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면 학교에서 아낌없이 이제 지원을 해주고 지원을 받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은 아웃라인을 짜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일단 승인을 한번 받으러 갔었고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한테 승인을 프로포저를 했었고 이제 UH 화장실이 별로 안 좋았는데 제가 그걸 또 프로포저를 해서 리모델링 한번 해주셨어요. 화장실을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준비해서 선생님 앞에서 이렇게 프레젠트하고 그러고 방학 끝나고 와보니까 아예 리모델링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대놓고 액티비티가 여기 다 있다 라인업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수린이가 여기에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찾아서 그거를 프로포저를 만들어서 제안을 계속 했던 거군요. 그죠. 저희 학교의 표어가 이제 Why not change the world잖아요. 일단 지금 당장 뭔가 좀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거부터 이렇게 프로포저 해서
바꾸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불편이 생겼을 때는 그거는 나의 액티비티가 되는군요. 네, 불편을 액티비티로 바꾸는 거죠. 와우. 컴플레인 할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게 Complain to activity. 와우. 너무나도 좋은 꿀팁 중에 꿀팁인데요. 이게 조금 더 실용적인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네, 우리 학부모님들도 학생들도 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확신이 되네요, 진짜. 졸업하고 나서도 우리 페이스튼에 와서 부키시나 이런 여러 가지 클럽 재정적인 지원도 좀 팍팍 밀어주실 생각 있을까요? 나중에 성공한다면 네, 네, 지원을 해보겠습니다. 선배로서 네, 또 선배로서. 돌아와서 페이스튼과 또 계속해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균아 일단 축하해. 우리가 college counseling을 같이 하면서 1년 동안 선생님은 영균이를 딱 머릿속에 생각했을 때 기억나는 거는 그냥 한 군데를 보고서는 목표를 설정해서 그냥 달려갔던 것 같아. 그래서 메이저도 다 스포츠 매니지먼트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선생님이 정말 궁금한 거는 어떻게 해서 한 가지의 꿈을 향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갈 수 있었는지, 또 두 번째 질문은 어떻게 힘든 어려운 상황들이 봤을 때 극복을 할 수 있었는지 한번 나눠줄 수 있겠어? 말씀해주신 대로 저는 꿈을 다른 친구들보다 상대적으로 일찍 한 8학년, 9학년 때부터 진로를 확실하게 설정하고 그 진로를 향해 계속해서 노력했던 것 같은데, 제가 원래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어릴 때부터 축구를 계속 해왔고 지금도 축구를 좋아하고 한때 축구 선수를 꿈꿨지만 그 길은 아닌 것 같다고 빠르게 판단을 해서 대신 그 축구를 포기하지 않는 길을 찾기 위해 그 스포츠 에이전트라는 직업을 찾았고, 제가 축구를 하고 제 동생, 가족 그리고 친구들도 같이 축구 선수를 하면서 그 경기장 안팎 그리고 코치님들과 팀 관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보고 느낀 것들이 있어서 거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고 프로로 갈 수 있는 능력의 선수들, 그리고 막 국가대표가 돼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은 친구들도 축구를 접고, 하지만 그 친구들은 저와 달리 평생을 축구에만 바쳐왔기 때문에 되게 축구 하나에 흥미를 잃게 되면은 다른 흥미를 찾지 못하고 인생을 낭비하거나 방황하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경우를 많이 봐서 그런 상황들과 문제들을 막고 싶어서 그 스포츠 에이전트가 되어서 그런 선수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크게 들어서 되게 어릴 때부터 그 꿈을 확실히 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특별히 우리나라의 축구 그 현장 트레이닝하는 현장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일반화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이 본 것 중 하나가 선수들의 개성 그런 거를 살려주지 않는 감독들도 많았고, 운동에 흥미를 못 느끼게끔 만드는 훈련 프로그램 또는 뭐 선수와 감독이나 팀과 스타일이 안 맞는데 그냥 랭킹만 보고 가는 선수들, 그런 선수들이 흥미를 일찍 잃어서 실력이나 뭐 부상 같은 이유가 아닌데도 꿈을 잃고 굉장히 방황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본 것 같았어요. 그러면 혹시 매니지먼트를 하게 되면은 선수들을 위해서 어떠한 리더가 될 생각인가요? 제가 옛날부터 꿈꿨던 최종 목표는 영향력 있는 에이전트가 되어서 도움이 필요한 선수들이나 유소년 선수들에게 손길을 줘서 그 선수들이 꿈을 잃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게끔,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제 최종 꿈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영감을 줬던 코치가 있었나요? 우선 옛날 코치님들도 계시지만 페이스튼 코치님들이 가장 큰 영향을 주셨던 것 같고, 왜냐면 페이스튼에서 축구를 하는 거는 제가 취미로 하는 거기도 하지만 거기서 저의 플레이 스타일, 개성을 항상 존중해 주시고 그리고 공부와 병행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겨 주셔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심과 동시에 또 팀을 어떻게 단합시키고 친구들과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야 되는지 선생님들이 잘 알려주시고 지도해 주셔서 그 축구에 흥미를 잃지 않고 대신 그런 분야의 공부를 같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와 공부를 같이 병행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잘 하시나요? 공부요? 못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꿈을 이루신 거는 마찬가지네요. 일단 1단계로는. 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영균 학생이
정말 캐릭터도 되게 두루두루 친구들과도 잘 지내고 선생님들에게도 정말 리스펙트풀하게 잘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캐릭터를 형성하기까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어떠한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제일 첫째로 저에게 가장 우선적인 영향을 미친 건 저희 부모님인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이 집에서 저를 한 번도 제가 뭐라서 잘못하거나 뭐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을 때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저를 혼내시거나 뭐 크게 막 혼내신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자존감을 높이 형성되고 저 스스로 이제 밖에 나가서도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거나 친구들과 친구들을 비교하지 않는 자아를 만들어주신 가족의 큰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정말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이 거의 인생의 성격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는데 페이스트는 친구들이 정말 좋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느낀 거로서 페이스트에 처음 왔을 때 선생님들에게서 배운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들은 최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뛰어난 학생들을 먼저 챙기고 그 학생들 위주로 모든 수업과 모든 일들이 진행되다 보니까 다른 학생들이 약간 소외됨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항상 살면서 느꼈었는데 여기 와서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조금 느린 학생들까지도 다 선생님들이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페이스의 문화가 학생들한테도 영향을 끼쳐서 잘하는 학생, 빠른 학생들이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는 문화가 많이 자리 잡혀 있어서 저희 페이스튼 친구들을 따라서 그리고 저도 같이 이 공동체라는 개념이 많이 생겨서 모든 학생들을 같이 챙기는 저만 잘 되자가 아니라 다 같이 잘 되자 이런 느낌이 커지고 있어요. 아주 모범적인 대답이네요.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이 아주 가장 중요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대학 가고 나서는 연락도 않고 연락 다 끊고 자기 삶 챙기고 이러는 거 아닌가요 혹시?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가 클럽이나 발시티 또 일렉티브나 수업 같은 게 많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특히 발시티나 클럽 같은 경우에 저를 예를 들면 축구부가 아까 말했듯이 큰 영향을 준 것 같이 축구부 친구들과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대회나 외부로 막 훈련 같은 걸 나가면 막 1박 2일, 2박 3일 합숙도 같이 하면 정말 고등학교 시절엔 부모님보다도 더 많은 시간을 보고 더 많은 소통을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도 절대 손절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나중에 성공해서 그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해서 성공을 하시면 꼭 우리 페이스턴에 돌아오셔서 축구부의 기증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래야죠. 그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민소리가 이렇게 일반 학교 잘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또 페이스턴에 오시게 됐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오빠가 먼저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서 자연스럽게 이 학교로 오게 됐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저를 이 학교에 보내신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교육적인 철학과 잘 맞아서 뭐 기독교적인 신앙적인 것에서도 가치관이 잘 맞다고 생각이 들으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이제 어머니랑 얘기를 했을 때 어머니께서 저한테 학교로 오기 전에 교장 선생님이 쓰신 심장에 뛰는 소리라고 그 책을 보시고 저한테 이 학교가 정말 저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이제 부모님이 그 책에서 보신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런 마음과 이런 그냥 프로그램이 좋다고 학교가 좋고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선생님이 곧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또 그 선생님과 맞는 가치관 아래에 있는 선생님들과 함께 이런 학교를 운영해 나가신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께서 되게 또 아버지께서도 되게 좋게 보시고 저를 이 학교에 또 흔쾌히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저도 이 학교를 다니면서 느끼고 있고 또 선생님들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 학교에 온 것에 저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 프로그램이 좋고 선생님들이 뭐 사랑이 많다. 교장 선생님이 학생들을 많이 위한다. 하더라도 사람이 어려운 상황이 없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는 우리 민소리가 비즈니스 학교로 맞아요. 알려진 탑 30 있는 학교들 여러 군데, 뭐 UC 얼바인이나 University of Washington 뭐 이런 여러 군데에 붙었는데 11학년 때쯤 그때 유학을 포기를 하고 그냥 다시 한국 학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딜레마가 있었었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제가 이제 지금 와서는 이렇게 나온 결과들이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 제가 11학년 때 제 꿈을 잃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람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고 또 관계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심리에 있어서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심리 쪽으로 많은 공부들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심리가 저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 거기서 흔들렸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뤄왔던 나의 이 성과들이 앞으로 지금 딱 내가 이 상황에서 맞지 않다고 느껴졌을 때 앞으로 내가 이 일을 평생 동안 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도 이제 사람이 힘들거나 이럴 때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기 원하고 상담을 하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상담을 누군가에게 받았었는데 그 상담이 저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과연 나도 상담사라는 직업을, 심리학자라는 직업을 가졌을 때 그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이해하고자 저한테 다가왔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오히려 뭐 돌을 던진다거나 가슴 아픈 그런 상처를 주게 됐을 때 저는 이 직업이 정말 그런 책임을 가질 수 없다면 할 수 없는 직업이라 생각했는데 저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누군가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좀 심리라는 전공에 있어서 회의가 회의가 들었고 또 저는 굉장히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하나의 목표를 정해두면은 정말 끝도 없이 그 목표가 이룰 때까지 찍고 오는 성격이라 이게 목표가 없어져 버리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할 동기부여가 안 되고 이런 힘이 안 나고 그러니까 내가 해외에 가는 게 맞는 건가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싫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목표를 찾으려고 애를 썼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도 11학년 2학기 때였으니까 이제 거의 입시 받아갔을 때니까 참 타이밍이 그쵸 별로 좋지 않아서 그때 자퇴를 고민을 하고 이제 한국 학교로 이제 검정고시와 수능으로 가려고 마음을 이제 딱 먹고 그래서 이제 그만두려고 했었는데 주변에서 정말 많은 조언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절대 그러지 말아라. 제 생각과는 너무 다른 의견들이었어요, 모두가. 그런데도 저는 이제 확고했죠. 내가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자퇴서를 내고 이제 다음 학기가 개강되는 그 자퇴서까지 전날까지도 냈어요? 자퇴서까지 내고 부모님들이랑 미팅도 다 하고 막 이랬었는데 계약하기 하루 전날까지도 와. 저를 계속 잡는 거예요. 그 선택에 있어서. 진짜 그런 선택의 순간이 한 3-4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그래서 계약 전날까지도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이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닌가. 그래서 순종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순종을 했고 이제 저의 색다른 모습을 찾으려고 노력을 했을 때 이제 또 새로운 꿈을 찾게 됐고 그러면서 이 학교에 와서 더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더 그동안에 내가 고민했던 시간들이 더 뒤쳐졌을 수도 있으니 더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 더 찾으려고 노력하고 저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소리처럼 이렇게 자퇴하고 한국 학교로 돌아갈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소리 같은 경우는 주변에
걱정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기에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또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다시 이끌어 주신 거 보여줄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꿈이 이제 생겼다던데 그게 어떤 거죠? 저는 이제 비즈니스로 경영을 하는 한 회사의 기둥이 되는 그런 리더가 되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저는 나중에 이 영상을 보고 제가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성공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미래에 저에게 그런 확신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확신이 잘못된 확신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유는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을 저 스스로 믿지 못한다. 저 스스로 그걸 이뤄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지 못한다면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을 이뤄 나가는 그 과정이 별로 좋은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자신을 믿고 또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뭐든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려는 생각을 너무 쉽게 가지면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는 게 저도 이제 이 학교를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지만 그 포기하지 않고 제 자리를 지켜냄으로써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까지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이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는 선택 그리고 또 주변에서 조언해주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너무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고 좀 더 다른 사람에게 또 세상에게 귀 기울이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 누구한테는 이제 오는데 사실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성과가 없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켜내라 이거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민솔 학생이 이제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그 경험을 되게 많이 나눠줌으로써 이제 지금 고민을 하는 학생들한테도 많이 메시지가 갔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영아, 우리 진영이가 페이스툰에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 야, 그 동안에 9학년 때였나? 10학년 때였나? 9학년 2학기 때 잠깐 다른 학교를 갔다가 또 다시 페이스툰을 왔어. 네네. 그렇게 돼가지고 힘들게 조금 여러 가지 뭐 학점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메이크업도 해야 되는 상황도 있었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메이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웠던 점들 아니면 조금 쉬웠던 점들에 대해서 좀 나눠줄 수 있어요? 그 메이크업이라고 하는데 그 키스톤이라는 온라인 그 강의 사이트에서 사실상 그냥 1년짜리 코스를 하나로 그냥 빨리 끝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메이크업 해야 되는 게 또 공백이 2년이다 보니까 한 9개 정도가 있어가지고 양이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꾸준히 하면은 끝내긴 하더라고요. 꾸준히. 네. 꾸준히. 예, 꾸준히. 예, 방학 때도 하고 방과 후에도 하고. 밥 먹듯이 그냥. 네. 그럼 언젠가는 끝내게 되나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와, 그러니까 9과목인데도 꾸준히 하다 보니까 끝을 봤군요. 네. 와, 그렇게 해서 또 뭐 노스이스턴이나 데니스턴이나 이렇게 좀 좋은 학교도 지금 입학이 됐는데 그 당시에 되돌아봤을 때는 이거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뭐 확신은 있었나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시작하기 전에는 분명히 다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과목 2개 정도 끝내고 나서 그때부터는 그냥 뇌를 한쪽에 빼고 공부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뇌를 한쪽에서 그 만약에 이런 상황 속에서 메이크업을 또 해야 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뭐 건강이 뭐 안 좋았다던가 뭐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뭐 후배들한테 뭔가 encouragement를 준다면 무슨 말이 있을까요? 일단 힘내시고요. 최대한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팁이긴 한데 그냥 한 번에 다 끝내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 날 때 한 과목씩 하세요. 막
두 개씩 한꺼번에 쓰지 마시고 그럼 안 끝나요. 한 과목씩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여다 보면 된다는 거죠. 까먹기 전에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까먹기 전에. 오케이. 매일 하루에 메이크업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루에 한 단원이 제일 좋아요. 하루에 한 단원. Right. 저 예전에 얘기를 했을 때 꿈과 관련된 본인만의 가지고 있는 아주 뚜렷한 목표가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한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제 과거부터 조금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옛날에는 좀 살도 많이 쪘었고 인간관계도 막 좋은 편은 아니었고 아, 살이 쪘었어요? 예. 전혀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리고 공부도 진짜 하겠다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냥 손을 놨었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인셉션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꿈에 대한 얘기거든요. 막 다각몽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꿈속에서 자기가 꿈인 걸 알고 그걸 또 좀 조정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거거든요. 이거를 보고 나서 일단 당시 중학생이었으니까 순수하게 저런 게 있구나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글링도 하고 정보 찾아보고 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게 좀 일기 몇 개 쓰고 하면 되는 거여가지고 그걸 했거든요. 솔직히 막 완전 믿진 않았는데 그게 또 되더라고요. 잠깐. 꿈속에 들어가서 네. 그 안에 있는 상황을 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네네, 그 경험 있으신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한 4살 땐가? 그때 막 악몽 꾸고 있었는데 그때 엄마가 어디로 막 없어진 상황에서 제가 막 울고 있다가 아 맞다 이거 꿈이야 난 지금 깨어나야 돼 하고 깨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어가지고 조금 확신을 가지고 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꿈이 지금 전공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페이스트는 9학년 때 딱 나오고 나서 조금 지난 그때쯤에 그때 제가 자각몽을 하나를 꿨거든요. 거기서 저는 좀 워낙 그때는 막 이것저것 하고 싶어 했으니까 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말을 좀 걸어보려고 하는데 하나같이 절 좀 피하고 좀 몇 명은 아예 그냥 경멸을 하더라고요. 딱 깨어나서 생각해 봤는데 심리학적 관점에서 보면은 꿈속의 사물이나 인물들은 또 어떤 무의식하고 연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저를 너무 경멸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좀 자기를 막 엄청 바꾸려고 노력을 했어요. 살도 한 20kg 정도 빼고 좀 밝게 지내려고 노력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가지고 아마 다시 학교로 돌아왔을 때 제 바뀐 성격 보고 좀 놀란 애들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좀 그쪽에 대한 흥미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면은 꿈을 통해서 아니면 자기 목표를 봤다는 거고 그걸 통해서 내가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 그리고 실질적으로 본인 삶 속에 이제 뭐 살도 빼고 그리고 뭐 클럽 액티비티 같은 데서도 뭐 친구들 다이어트나 이런 식단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서제스천들도 많이 줬던 걸 알고 있는데 네. 클럽 액티비티도 연결되고 지금 가고 싶은 이제 커리어 쪽으로도 다 영향을 미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는 이제 어떠한 쪽으로 직업 선택을 하고 싶은가요? 제가 지금 행동 심리학을 전공하려고 하는데 보통 꿈에 대한 관점이 신경학적 관점하고 심리학적 관점 두 개로 바뀌거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 제가 말한 아까 그 무의식이나 뭐 잠재의식 이런 것들 얘기고 신경학적으로 보면은 또 자는 동안에 뭐 어떤 사물들이 장기 기억으로 변환시키기 위한 그 환상 같은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둘 다 어느 정도 맞다고 보거든요. 좀 전날 봤던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갈 때도 있고 또 무의식은 제가 말한 대로 경험했고 그래가지고 전 행동 심리학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심리 생물학이라고도 하거든요. 좀 그 신경학적인 꿈의 관점을 좀 심리학적으로도 해석하면서 연구하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와우. 지금 당장 저도 상담을 받아보고 싶은데 이런 직업으로 진짜 여러 사람들 특히 학생들도 정말 스스로의 삶을 다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자기 삶을 찾을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직업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 페이스틴에 와서 또 이런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는 거는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흥미로운 직업인 것 같아요. 이게 뭐 누군가가 홍보를 해서 이렇게 픽업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삶도 변하고 이렇게 메이저로 이어지는 게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네, 시간 나면 한번 상담 좀 해주시면 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나누고 싶은 게 있을까요? 다들 진짜 하고 싶은 직업을 선택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학과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빨리 하고 싶은 것을 찾으십시오. 자기 모습대로 네. 그냥 인기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